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오늘은 다르비슈가 일본 SNS에서 유명한 야구팬과 포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것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서영원 일본 야구 칼럼니스트의 도움을 얻어 번역해봤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포수를 평가하는 것은 정말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일본과 미국은 포수의 평가 방법에서 차이가 있을까요? 다르비슈의 대답. 일본에서는 왜 일본 시리즈만 되면 포수를 부각시키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정말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계화면에서 포수의 얼굴을 클로즈업하면 포수는 내가 모든 것을 쥐고 있다 같은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거기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에서는 범타 처리 후 포수의 볼 배합이 좋았다 같은 말을 하는데 미국에서는 그런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미국에서는 포수 리드가 없고 던지는 것은 모두 투수가 결정하는 게 사실입니까? 다르비슈의 대답. 아닙니다. 포수도 함께 생각합니다. 하지만 데이터가 발달해 있기 때문에 벤치에서의 사인을 바탕으로 던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타자를 잡아냈을 때 미국은 투수가 대단한 공을 던졌다고 평가합니다. 반면 일본에서는 포수의 볼 배합이 좋았다고 하는데요. 그 차이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반대로 일본은 맞게 되면 포수에 대한 비난이 심한데요. 볼 배합은 얼마든지 비판하거나 칭찬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적인 것 같습니다. 다르비슈의 대답. 그렇습니다. 다 결과론이죠? 미국의 경우 맞아버리면 투수와 포수가 같이 욕을 먹습니다. 그래서 왜 저기에 저런 공을 던진 거야? 같은 상호작용은 있습니다. 그렇다면 포수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포수의 평가 기준부터 제대로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르비슈의 대답. 맞습니다. 일본은 이미지로 선택하는 느낌이 강한 반면 미국은 프레이밍 하나하나를 전부 훑어보고 있습니다. 올해 아메리칸 리그는 클리브랜드 로베르토 페레스가 포수 골드글러브를 수상했는데요. 골드글러브의 소개 동영상에서도 프레이밍에 대한 게 확실히 나와 있네요. 미국은 그런 점에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왜 프레이밍이 중요한가라는 말을 몇 번이나 하고 있습니다만 쉽게 말하자면 수비 기회라는 겁니다. 내야수에게는 한 시즌에 500번에서 600번 정도 수비 기회가 옵니다. 하지만 포수는 8,000번의 프레이밍과 5,000번의 블로킹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포수는 1만 번 이상의 수비 기회가 있는 겁니다. 다르비슈의 대답, 그렇게나 되나요? 그렇다면 야수의 20배 이상이네요. 그렇습니다. 플레이 하나에 대한 영향력의 차이는 있겠지만 포수는 확실히 5자릿수 이상입니다. 1만 번입니다. 1만 번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평가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니 포수에 대해 너무 무례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메이저리그가 포수에 대한 평가를 수치화하려는 움직임은 포수를 존경하고 있는 기본 배경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르비슈의 대답, 맞습니다. 확실하게 하는 편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컵스의 포수 프레이밍은 문제가 조금 있었는데요. 시즌 중 두세 번 프레이밍 담당 코치가 회의를 주관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르비슈 씨는 포수와의 관계에서 특별히 신경 쓰이는 것이 있나요? 다르비슈의 대답, 저는 옛날부터 리드, 프레이밍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만 좋은 프레이밍이 이 정도로 투수를 도울 수 있구나 라고 실감한 것은 LA 다저스의 오스틴 반스를 만나서였습니다.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트위터에서 다르비슈 씨가 반스의 프레이밍이 최고라고 했을 때 좀 놀랐습니다. 다르비슈의 대답, 확신합니다. 다른 사람과 다릅니다. 손목이 부드러운 것인지 동작이 빠르고 글러브를 투수 쪽으로 보이게 받는 방법으로 맛깔나게 잡아주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이에 대해 반스와 직접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주위에서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반스는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잡는 것이 재밌어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프레이밍은 반스의 확실한 재능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제가 메이저리그에 처음 왔을 때는 프레이밍이란 개념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게까지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포수의 프레이밍이 나쁘다는 말도 선수들 사이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말이 당연히 나오고 있고 어떤 포수의 프레이밍이 이랬다, 어떤 포수의 프레이밍이 대단하다 같은 이야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저도 프레이밍은 상식이라고 한 말을 미네소타 일본인 코치의 인터뷰에서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르비슈의 대답, 하지만 의식이 높은 구단과 그렇지 않은 구단의 차이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 경험상 다저스는 그러한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구단 간 의식의 편차는 있지만 30개 구단이 전체적으로 같은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는 느낌은 듭니다.
그런 부분이 화제가 되는 건 미디어의 힘도 큰가요? 다르비슈의 대답. 그것보다는 숫자의 시스템화가 더 클지도 모릅니다. 미국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록에 대한 인풋을 넣으면 숫자가 자동적으로 업데이트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타겟 훈련을 시키기 때문에 더 의욕을 불태울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예전보다 연봉이 오르기 쉬워진 감도 있습니다. 선수 입장에서 문제점을 숫자로 찾고 그걸 해결해 구단에 어필하는 거죠. 선수들에게 동기부여가 된다는 부분이 확실해졌습니다. 시스템을 개선하고 싶어하는 마음과 의지는 일본보다는 미국 쪽이 월등히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두 나라의 야구 간의 수준의 차이가 점점 더 커져버리는군요. 다르비슈의 대답. 그런 차이가 다양한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일본 야구와 미국 야구는 점점 격차가 벌어져 버리고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메이저리그 구단이 프레이밍에 대해 실제로 어떤 코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묻고 싶습니다. 다르비슈의 대답. 아쉽지만 파트가 다르기 때문에 전 본 적이 없습니다. 코칭이 들어가는 건 경기 중 상황 정도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그런 점에서 컵스는 지금 최첨단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데이터 처리는 대단하지만 프레이밍이나 포수 리드 등에 관해서는 아직 부족한 느낌입니다. 예를 들어 다저스는 반스가 훈련하는 영상을 산하 마이너리그 선수들에게도 공유합니다. 하지만 컵스는 아직 이런 게 제대로 안 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팬과 다르비슈의 대화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르비슈는 프레이밍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와 포수의 투수 리드에 대한 허구성을 이야기했는데요. 다르비슈를 보면 볼수록 야구에 대한 진지한 태도와 연구하는 자세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서영원 칼럼니스트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김영준의 야구야구 영상으로 만나는 인사이드 MLB였습니다.